안녕하세요. 2021년 7월 30일 토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호치민시 2503건으로 1위, 빈정성 868건으로 2위이고 그 외 동나이 222건, 띠인장 123건, 다리아 붕따오 76건, 건터 55건, 딜롱 48건 순입니다. 7월 31일 오전 6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19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어제 40만 7,280도즈가 접종되어 1차 접종자 534만 2,480명, 2차 접종자 58만 8,890명이 되었습니다. 보건부는 전국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빈지엉성이 벤카티사와 바오방 현에 총 8,000상 규모의 제3제사 야전병원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호치민시에서 3,700명의 확진자가 퇴원하여 지금까지 호치민시는 총 33,700명이 퇴원했습니다. 또한 30일 2,280명 가까이 방역지원 자원봉사에 등록하였습니다. 7월 30일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특별안전공지 및 하노이시 서류 통합안에 따른 공무 방역 생산 목적 등으로 이동 시 필요한 통행증 통합 양식 견본입니다. 7월 30일자 주호치민 총영사관 공지 및 호치민시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한인 확진자 현황입니다. 한국인 확진자 현황,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7월 30일 기준으로 병원 등에 수용된 인원은 총 24명입니다. 7월 27일 이후 9명 증가, 1명 퇴원하여 1명 감소했습니다. 호치민시 한인회 생계곤란 교민가정 지원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훈훈하네요. 7월 30일 오전 전국 신규 4,992건 추가. 호치민시의 어떤 확진자 자가회안 가능해지나. 7월 30일 오전 보건부는 코로나19 감염 사례 4,992건을 추가 기록하였다고 밝혔고, 그중 호치민시는 2,740건입니다. 호치민시는 집에서 코로나19 감염자 관리 및 건강 모니터링 구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경우 두 경우가 자택에서 요양 및 모니터링될 예정입니다. 1. 무증상 확진자는 의료기관 치료 7일째 퇴원하며 14일간 자택 혹은 숙소에서 계속 모니터링 및 의학적 감독을 받습니다. 2. 지역사회 신규 발견 확진자로 낮은 바이러스 농도 무증상, 기저질환이나 보유병력 없음 비만 아닌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됩니다. 호치민시 공안 외출 가능자 인식 특징 구체적 제의 기관 공기업 근무 공무원 등은 제목 착용 기관 확인 문서 소지 개인 차량 출퇴근 시 앞길이야 기관 발급한 업무 확인증 부착 방역 인력 지원 인력 기관 발급 빨간색 방역 업무 확인서와 업무카드 백신 접종하러 가는 사람 접종 초대장 구역 단위 발급 인식 변화 카드 접종 시 18시 이후 외출 허가됩니다. 대답은 제복 기업 확인서 관리역 사진과 기업 날인 있는 카드 QR코드 슈퍼서진 정색 팔지 군 내만 6에서 18시 활동 가능 봉쇄구역 의료기관 등은 2년간 배송 가능 시장 마트 가는 사람 신분증과 지역 단위 발급 카드 장보기표 폐수품 방역용품 영업 허가 기업자재 운송 차량 공산부 교통운송부 보건부 등록 혹은 규정대로 인증받음 자재 운송 차량의 경우 규정에 맞는 인증된 회사 로고가 있어야 합니다. 실은 1위 기사에 추가된 표인데 여기 내용에 딱 맞네요. 나노코백스 백신 14,000명 시험, 중증 이상 반응 없어. 2020년 12월 회사는 나노코백스 백신 첫 접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상, 2상, 3A 임상 시험 7개월을 거쳐 3상 초기 단계에서 부정 요소를 보이지 않았고 델타 변이종에 대한 우수한 중화 반응과 면역 완성을 보였습니다. 14,000명 대상 시험에서 심각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었고 사망자도 없고 이상 반응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생산량은 현재 월 1천만 도즈이며 10월에 월 3천만 도즈 생산이 가능합니다. 기사에는 칭찬 일색인데 지속적으로 개선하라고 국가주석이 하는 걸 보면 역시 어딘가 미진하긴 하겠지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러시아도 삼상 패스한 전례가 있는데 베트남이라고 못할 리는 없지만 여튼 그저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보건부 3일 전 소식은 3A 실험 데이터만으로 전문가들 검토 중이라는데 언론 압박 많이 받겠군요. 현재까지는 순조롭고 3비상의 지원자 1만 2천 명의 2차 접종은 8월 14일경 완료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3,657건 추가. 전국적으로는 아직 증가세로 보입니다. 호치민시는 보합세에 접어들어 백신 접종이 잘 되면 변화가 생길 듯도 보입니다. 야전 병원 간의 박수들. 호치민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천 명이 병원 발코니에 나와 그들을 격려해주는 예술가와 의료진의 노래에 함께 플래시를 켜고 박수를 쳤습니다. 예술가 전 망돈 씨가 색소폰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의료진이 병동 마당에서 마이크로 격려의 말을 전하고 배경에 확진자들이 발코니에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하노이 사람 119명 추가, 의미한 11명 코로나19 감염 의심. 7월 30일 저녁 하노이 보건부는 현재 6개 집단 감염 관련 41건이 코로나19 양성 사례를 기록하여 하루 감염 선수가 119건으로 늘었습니다. 중부지방들은 일부 사례를 추가 기록했습니다. 오전 17건, 정오 61건, 저녁 41건 119건입니다. 지역사회 내 61명, 시설격리 내 58명입니다. 집단 감염 중엔 기침, 발열 등으로 선별검사 받은 사람의 F1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동다군 득덤약군 관련자 18명, 두회 기침, 발열 선별검사 12명 등입니다. 하노이 전염병 예측 매우 어려워. 역학 전문가들은 많은 지역에서 신규 발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확진자, 감염원이 알려지지 않고 지역 사회 내 숨겨져 있어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하노이시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적극 감지하기 위해 시내에서 기침 발열 증상을 보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보건부는 5,000명, 1만 명, 2만 명, 5만 명 감염 대비 시나리오 준비와 4단계 치료 모델 적용 계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위에서 공안들이 시내 공장들 16일 정도 문 닫으라 지시한 것도 그렇고 7월 24일부터 15일간 적용되는 시지침 17호는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소 1주에서 2주 연장으로 마음 고친 걸로 보이니 사업적으로나 심적으로 장기전 대비를 하시길 권합니다. 계속 제 글을 봐오신 분은 제가 부정적인 소리나 예언 잘 안 하는 것 아시겠지만 기사에서도 감염원 특정이 안 돼서 대충 숫자만 나열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그냥 유증상자가 병원에 자발적으로 와야 발견되는 수준인 거죠. 호치민시가 무증상자 80%라는 걸 절반만 대입해도 지역사회 감염이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저 백신 접종의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하노이 중증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야전병원 신속 건설. 의과대학병원이 투자한 3.5헥타르 부지에 위급 및 중증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소생야전병원이 건설됩니다. 8월 25일 완공 예정으로 매일 400명의 작업자가 24시간 근무 중입니다. 신속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해당 지역 토지 보유 18세대는 보상 및 지원하고 고의로 집행하지 않는 세대는 강제 몰수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도 대비하는 걸로 봐선 장기전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이바이 공항에서 승객 승하차하는 차량, 그린채널 추가 제한. 베트남 민간항공국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려주는 차량을 그린채널에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노이바이 공항은 도심이 아닌데도 모든 성에서 하노이발 비성자에게 14에서 21일 시설격리 적용 규정이 있어 노이바이 공항 픽업이나 배웅을 거부하고 있기에 항공권 신분증 사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겠네요. 7월 29일자 발행된 하노이시 공문 2434유뱅트 KT 호로 각종 문서의 통합안과 타 지역에서 노이바이 공항 방문 시 신분증, 항공권, 여권 3일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노이 코로나19 감염 민병대원 발생하여 치옹즈엉동 봉쇄. 치옹즈엉동은 격리 지역을 나갈 수 없으며 격리 요청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규에 따라 강제 시행됩니다.
7월 31일 하노이 환기엠 문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우무의 나인권은 띵뜩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3,432큐벤트 후 규정 시행을 받아 치옹즈옹 동 거주지에 의료격리구역 제한을 설립한다고 밝혔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31일 0시부터 8월 14일 0시까지 치옹즈옹 동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이번 봉쇄 결정은 치옹즈옹 동 거주 30세 TQHC가 29일 발열, 기침, 설사 증상을 보이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봉쇄투소에서 근무하는 민병대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직후 내려졌습니다. 전염병 시국 하노이의 A부터 Z까지 마사지 직원에 대한 충격 탐방 기사.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기성한 시간에 저를 부르고 집에서 즉석 관계를 가집니다. 마사지 여직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AZ까지의 홈 마사지 가격은 100만에서 200만 동입니다. 페이스북에 검색어를 치면 수만 명의 회원, 최대 5만 명 그룹까지 많은 집에서 휴양 마사지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실적한 술집, 가라오케, 도우미 혹은 마사지 직원으로 돈 벌기 위해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심지어 임신 7개월인데 제왕절개비 벌기 위해라는 이유로 손님 접대 글을 올립니다. 마사지 가게에서 일하면 붐비지만 고객당 약 30에서 50만 동을 벌어 주인과 나눠야 하고 이 일은 고객당 200만 동을 벌어 소개료로 10에서 20%를 준다고 합니다. 기자가 전염병 시즌에 위험하지 않냐고 묻자 전염병도 무섭지만 감수해야 해요. 한 번은 감수해야죠라고 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장 성매매 역시 많은 위험이 있어 자기 방어를 위해 전기 충격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요즘 시국에 큰일이네요. 하노이 당석이 전염병 통제 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혹은 중지 결정할 것. 시 당석이 딩띠엔 중에 따르면 하노이는 7월 24일부터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후 통제 수준에 따라 시는 연장 혹은 중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31일 전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러면 결국 연장이죠. 아파트, 마트와 시장 장보기 표 발행, 문에 걸어두는 내부 판매 매진. 하노이 아파트 건물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지침 16호에 따른 시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필수품 구매할 수 있는 표를 받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하동군 몰라오 동의 한 아파트는 층마다 사장의 표를 주는데 돌아가며 받거나 필요 없으면 이웃에게 양도하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끼리 SNS로 교환하는 곳도 많다고 하네요. 아파트 내 매장이나 상점은 집 앞 문거리에 배달품을 거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돈은 계좌이체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필수 상황으로 간주해준다고 하네요. 트럭과 컨테이너로 전염병 지역 5회 차단. 많은 거리 지역과 촌에서 사람의 이동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벽돌, 돌, 대나무 등으로 방벽을 세웠습니다. 롱비엔 군 롱비엔 동에는 44개의 바리케이트가, 치엉미현에는 377개의 초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특히 교외 지역은 새끼를 전부 막아 정상적으로 검문소를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제한하는 중입니다. 7월 30일 18시 업데이트한 박링성 전체 코로나19 지부입니다. 띠엔조현에 한 건 있습니다. 다낭, 내일 오후 18시부터 지침 16+호 적용. 다낭은 7월 31일 18시부터 당국 규정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 교통수단 일부 영업을 금지 및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합니다. 응우항선현 전체는 내포 환자 가격리를 시범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PCR 검사로 14-7일째 음성 판정 및 학위 5개 조건을 보장하는 경우입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설, 격리자의 OK 방역 준수 통신 모니터링 보고가 가능한 매일 인터넷 접속 가능 장비 보유, 음식 제공자 보유, 가족 중 노령자나 환자가 없어야 함. 자가격리 기간은 시설 격리 후 7일입니다. 화장실, 욕실이 격리실 외부인 경우 같은 층에 있어야 하고 가족의 다른 층과 접촉하면 안 되며 다층 건물은 최상층에 격리 유지합니다. 검문 통과에 가짜 QR코드 사용 운전자 200만 동 벌금 및 회차 요구 당해.
7월 30일 저녁 3군 교통경찰팀은 관문들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특히 18시부터 일 6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하는 건을 집중적으로 순찰, 감시 처리했습니다. 팀은 정당한 이유 없이 18시 이후 외출한 3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운반하는 관할 부대를 속이기 위해 가짜 QR코드를 사용한 사례 1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걸린 분은 한국인 아니면 중국인 같은데 가짜 QR코드 사례가 나올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어떤 것이었는지 보여주지는 않아서 모르겠네요. 그냥 아무 QR코드나 생성해서 만들었나 봅니다. 호치민시의 방역조치 변경 6회. 호치민시는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거리두기 수위를 강화하여 6차례 조정했습니다. 호치민시 QR코드 있는 필수품 구매 표 요청. 호치민시는 필수품 구매 표에 QR코드를 통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의료 신고를 겸하여 각 지역마다 다른 필수품 구매표에 QR코드를 넣도록 하여 개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갓나이 항 도움 요청. 갓나이 항이 컨테이너 재고량이 용량 100%에 도달했으며 근무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 항구가 일시 운영 중단 위험에 처해 최근 수입품 양이 늘고 봉쇄로 인해 많은 공장이 생산을 줄여서 물건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근무 인원을 50% 줄여 항만청 직원, 지게차 기사 등 모두 250명만 남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3. 현장 정책은 야외에 흩어져 작업하는 항구 업무 특성상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하며 이로 인해 420 신항관리 책임자들은 18시 이후 야간 출근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계속 시민들의 삶 자체가 바뀌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시면 점점 좋은 소식도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건강하세요.